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감자씨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사연은 중고마켓에서 자신의 물건이 침에 걸린 시어머니 유품으로 팔리고 있는 걸 발견한 72살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과연 이 황당한 상황 뒤에는 어떤 진실이 숨어 있었던 걸까요? 그럼 오늘의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자씨. 저는 올해 72살 된 평범한 할머니 순덕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사연을 쓰게 된 건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을 겪어서인데요. 아직도 꿈인지 생시인지 헷갈릴 정도로 황당한 일이었어요. 저는 평소에 중고마켓 앱을 즐겨 사용하는 편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뭘 하나 궁금해서 시작했는데 이게 참 재미있더라고요. 안 쓰는 물건도 팔고 필요한 것도 저렴하게 살 수 있어서 일석이조죠. 동네 할머니들 사이에서는 제가 스마트폰 좀 다룬다고 소문났을 정도예요. 그날도 평소처럼 침대에 누워서 중고마켓을 구경하고 있었어요. 오후 3시쯤이었나? 아들 기태는 회사에 가고 며느리 은진이는 어디 나간 상태였고 손녀 소희는 대학교에서 수업 중이었을 거예요. 집에 혼자 있으니까 심심해서 폰을 들여다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눈에 익은 물건이 하나 보이는 거예요. 아, 이 찻잔 세트 어디서 본 것 같은데? 하고 자세히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그게 바로 제가 아끼던 찻잔 세트였거든요. 돌아가신 남편이 25살 생일에 사준 건데 어쩜 똑같이 생겼나 싶어서 계속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하더라고요. 사진 속 찻잔을 보니까 제 기억과 똑같은 거예요. 잔 하나에 작은 금이 간 것까지 똑같았어요. 그 금은 몇 년 전에 제가 설거지하다가 실수로 낸 건데 설마 하는 마음에 우리 집 찻장을 확인해 봤더니 진짜 없어진 거예요. 이상하네. 분명히 여기 있었는데? 하고 계속 찾아봤지만 찾을 수 없었어요. 그제서야 진짜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죠.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찻잔 세트만이 아니었거든요. 계속 살펴보니까 제 금반지도 있고 돌아가신 남편의 시계도 있고 작년에 소희가 어버이날 선물로 사준 명품백까지 다 있는 거예요. 이게 우연의 일치일 리는 없잖아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판매 글의 내용이었어요. 치매 걸리신 분 유품입니다. 급하게 정리해야 해서 저렴하게 내놓습니다. 깨끗하게 잘 관리된 물건들이니 안심하고 구매하세요.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치매 걸리신 분 유품이라니요? 저는 멀쩡한데 말이에요. 물론 나이가 들어서 가끔 깜빡하는 일은 있지만 치매는 아니거든요. 머리도 맑고 이렇게 스마트폰도 잘 쓰는데 치매라니요.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누군가 제 물건을 훔쳐서 제가 치매 걸린 것처럼 꾸며서 팔고 있는 거잖아요. 도대체 누가 이런 짓을 하는 걸까요? 판매자 정보를 확인해 보니까 프로필 사진도 없고 닉네임도 대충 지은 것 같았어요. 하지만 위치 정보를 보니까 우리 동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를 아는 사람이 이런 짓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저는 정말 화가 났어요. 누가 감히 제 물건을 훔쳐서 팔고 저를 치매 환자로 만드는 건지. 그런데 한편으로는 무서웠어요. 혹시 정말 제가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에게 물건을 줬나? 혹시 제가 진짜 치매 초기 증상인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 하지만 아니에요. 저는 분명히 기억해요. 그 찻잔 세트는 며칠 전까지도 찻장에 있었고 금반지는 화장대 서랍에 넣어뒀었거든요. 남편 시계는 침실 옷장 위에 있었고요. 이 모든 걸 제가 팔겠다고 누구한테 준 적은 절대 없어요. 그렇다면 범인은 우리 집에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해요. 그런 사람이라면 아들 기태, 며느리 은진이, 손녀 소희 정도밖에 없죠. 설마 가족이 이런 짓을 했을까요? 아니에요. 기태는 제 아들이고 소희는 제 손녀인데 그럴 리 없어요. 그렇다면 며느리 은진이? 생각해보니까 은진이는 제 물건들이 어디 있는지 다 알고 있어요. 집안일도 도와주고 청소도 해주니까 당연히 알 수밖에 없죠. 그리고 요즘 들어서 은진이가 돈 얘기를 자주 하더라고요.
물가가 많이 올랐네요. 요즘 살기 참 힘들어요. 이런 말들을 자주 했거든요. 설마, 정말 설마 은진이가. 하지만 그럴 리 없어요. 은진이는 착한 아이예요. 결혼한 지 20년이 넘었는데 한 번도 저한테 거친 말 한 적 없고 항상 효도를 잘해줬거든요. 하지만 이 상황에서는 은진이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다른 가능성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결심했어요. 은진이가 돌아오면 이 일에 대해서 물어보기로 했죠. 혹시 제가 잘못 생각한 거일 수도 있으니까 일단은 차근차근 얘기해보자고 생각했어요. 오후 5시쯤에 은진이가 장을 보고 돌아왔어요. 평소처럼 어머니, 다녀왔습니다 하고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까 정말 이 사람이 제 물건을 훔쳤을까 싶어서 마음이 복잡했어요. 하지만 확인은 해봐야겠더라고요. 제가 중고마켓 화면을 보여주면서 은진아, 이거 우리 집 물건 아니니? 하고 물어봤어요. 그런데 은진이의 반응이 정말 예상 밖이었어요. 제가 화면을 보여주니까 은진이가 잠깐 놀란 표정을 짓더니 이내 걱정스러운 얼굴로 저를 바라보는 거예요. 어머니, 정말 기억 안 나세요? 뭘 기억 안 난다는 건지 모르겠어서 되물었죠. 뭘 기억 안 난다는 거니? 그러자 은진이가 한숨을 푹 쉬면서 말하더라고요. 어머니께서 직접 팔라고 하셨잖아요. 며칠 전에 저한테 이 물건들 너무 많아서 짐이 되니까 중고로 팔아서 용돈이라도 만들어라 하시면서 주셨는데 정말 기억 안 나시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제가 언제 그런 말을 했다는 거죠? 전혀 기억이 안 나는데요. 아니야, 은진아. 나는 그런 말 한 적 없어. 특히 금반지는 내가 절대 팔라고 했을 리 없어. 나한테는 엄청 소중한 거란 말이야. 그러자 은진이가 더욱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면서 말했어요. 어머니, 요즘 같은 말씀을 자주 반복하시고 약속도 자주 까먹으시잖아요. 지난주에도 가스불 켜놓고 나가셔서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혹시 병원에 한번 가보시는 게 어떨까요? 저는 정말 황당했어요. 가스불 켜놓고 나간 적도 없고 같은 말을 반복한 적도 없는데 은진이가 왜 이런 말을 하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은진아, 나는 멀쩡해. 네가 왜 이런 말을 하는 거니? 그런데 은진이는 계속 걱정스러운 얼굴로 저를 바라보면서 어머니, 정말 걱정돼요.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점점 화가 났어요. 제가 치매에 걸린 것처럼 몰아가는 게 너무 기분 나빴거든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불안하기도 했어요. 혹시 정말 제가 모르는 사이에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날 저녁에 아들 기태가 돌아왔어요. 저는 기태에게 이 모든 상황을 설명했죠. 중고마켓에서 제 물건을 봤다는 것, 은진이가 제가 팔라고 했다고 주장한다는 것, 하지만 저는 전혀 기억이 안 난다는 것까지요. 그런데 기태의 반응도 예상과 달랐어요. 기태가 은진이 편을 드는 거예요. 엄마, 사실 저도 요즘 엄마가 좀 걱정됐어요. 며칠 전에도 같은 얘기를 3번이나 하셨고 약속 시간도 자주 헷갈려 하시잖아요. 저는 정말 놀랐어요. 제 친아들까지 저를 의심하다니요. 기태야, 너까지 왜 이러니? 엄마는 정말 그런 기억이 없어. 엄마, 그게 문제예요. 기억이 없으시다는 게요. 병원에 한번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요즘에는 치매 조기 진단도 잘 되고 초기에 발견하면 진행을 늦출 수도 있다고 하니까요. 저는 머리가 띵해졌어요. 아들과 며느리가 모두 저를 치매 환자 취급하고 있는 거잖아요. 정말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날 밤 잠을 제대로 이룰 수 없었어요. 계속 생각해봐도 제가 물건을 팔라고 한 기억은 없는데 가족들이 모두 그렇다고 하니까 혼란스러웠거든요. 혹시 정말 제가 치매 초기 증상인 건 아닐까? 하는 무서운 생각이 계속 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동네 할머니들과 만나기로 한 약속이 있었어요. 매주 화요일마다 모여서 수다도 떨고 운동도 하는 모임이거든요.
평소라면 즐겁게 갔을 텐데 그날은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동네 할머니들을 만났는데 이상하더라고요. 평소와 다르게 저를 바라보는 시선이 좀 이상했어요. 뭔가 걱정스럽고 조심스러운 눈빛이었달까요? 김옥자 할머니가 먼저 말을 꺼내더라고요. 순덕아, 요즘 좀 어떠니? 건강은 괜찮고? 네, 괜찮아요. 왜 그러세요? 그러자 박경자 할머니가 끼어들었어요. 사실은 말이야. 지난주에 네가 마트에서 같은 물건을 2번이나 사더라고. 그래서 좀 걱정됐어.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제가 언제 같은 물건을 2번 샀다는 거죠? 아니야, 나는 그런 적 없어. 그런데 할머니들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면서 뭔가 말을 아끼는 것 같았어요. 그 순간 깨달았죠. 이미 동네에 소문이 퍼진 거구나. 이순옥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순덕아, 혹시 병원에는 가봤니? 요즘에는 좋은 약도 많이 나왔다고 하던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서럽고 억울했어요. 동네 사람들까지 저를 치매 환자로 보고 있는 거잖아요. 저는 급하게 자리를 뜨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에 돌아와서 혼자 앉아 있는데 정말 눈물이 났어요. 가족들도 동네 사람들도 모두 저를 이상한 사람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정말 이상한 건 저는 멀쩡하다고 생각하는데 왜 모든 사람들이 저를 의심하는 걸까요? 혹시 정말 제가 모르는 사이에 뭔가 문제가 생긴 건 아닐까요? 그날 오후에 손녀 소희가 학교에서 돌아왔어요. 소희만큼은 저 편이 되어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소희도 마찬가지였어요. 할머니, 엄마가 걱정하시던데. 할머니 요즘 깜빡깜빡 하시는 일이 많으시다면서요? 소희야, 할머니는 괜찮아. 그런 일 없었어. 그런데 소희가 좀 복잡한 표정을 지으면서 말하더라고요. 할머니. 사실 지난주에 할머니가 저한테 용돈 주셨는데 몇 시간 후에 또 주시려고 하셨어요. 제가 할머니 이미 주셨어요 하니까 아, 그랬니? 하시면서 깜짝 놀라셨거든요. 저는 정말 당황했어요. 그런 일이 있었나요? 전혀 기억이 안 나는데요. 소희야, 할머니가 정말 그랬니? 네. 그래서 엄마랑 아빠가 걱정하시는 거예요. 그 순간 정말 무서웠어요. 모든 사람이 저에 대해 같은 얘기를 하는데 저만 기억이 안 나는 거잖아요. 혹시 정말 제가 치매에 걸린 건 아닐까요? 그날 밤에 또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계속 생각해봐도 이상한 일들이 너무 많았어요. 가족들이 거짓말할 이유도 없고 동네 할머니들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억울했어요. 저는 분명히 멀쩡한데 왜 모든 사람들이 저를 이상하게 보는 걸까요? 제가 정말 그런 행동을 했다면 조금이라도 기억이 날 텐데 전혀 기억이 안 나거든요. 다음 날 저는 혼자서 마트에 갔어요. 혹시 정말 제가 이상한 행동을 하는지 스스로 확인해 보고 싶었거든요. 평소처럼 장을 보고 계산을 했는데 계산대 아주머니가 저를 좀 이상하게 보더라고요. 할머니, 어제도 똑같은 것들을 사셨는데 괜찮으세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어제 마트에 온 기억이 없는데요. 어제요? 저 어제 안 왔는데요. 그러자 계산대 아주머니가 당황하면서 아, 그러셨나요? 제가 잘못 봤나 보네요 하고 넘어갔는데 표정을 보니까 분명히 제가 어제 왔다고 확신하는 것 같았어요. 집에 돌아오는 길에 정말 무서웠어요. 제가 기억하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혹시 정말 제가 치매에 걸린 건 아닐까요? 하지만 이상한 건 다른 기억들은 다 멀쩡해요. 젊었을 때 일들, 아이들 어릴 때 일들, 작년에 있었던 일들까지 다 생생하게 기억나거든요. 그런데 왜 최근 며칠간의 일들만 기억이 안 나는 걸까요? 그날 저녁 가족들과 저녁을 먹으면서 기태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엄마, 내일 병원에 가보시는 게 어떨까요? 그냥 건강검진 받는다는 생각으로요. 저는 정말 고민됐어요. 한편으로는 정말 제가 문제가 있는 건지 확인해보고 싶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치매 진단을 받을까봐 무서웠거든요.
그런데 그때 은진이가 말했어요. 어머니, 정말 걱정 마세요. 요즘에는 좋은 치료법도 많고 조기에 발견하면 충분히 관리할 수 있어요. 저희가 옆에서 도와드릴게요. 그 말을 듣고 조금 마음이 놓였어요. 그래, 가족들이 이렇게 걱정해 주는데 뭘 무서워해야겠어요. 하지만 여전히 뭔가 이상했어요. 제가 정말 그런 일들을 했다면 조금이라도 기억이 날 텐데 정말 하나도 기억이 안 나거든요. 특히 제가 소중히 여기는 물건들을 팔라고 했다는 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날 밤에도 잠 못 이루고 계속 생각했어요. 정말 제가 치매에 걸린 걸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요?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같은 얘기를 하는데 저만 다르게 생각할 수는 없잖아요. 아마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맞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결심했어요. 내일 병원에 가서 정확한 검사를 받아보기로요. 그래야 이 모든 의문이 해결될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그날 밤 잠들기 전에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제가 정말 치매가 맞다면 다른 사람들이 저에 대해서 하는 말들이 사실인지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저는 평소에 일기를 쓰는 습관이 있거든요. 간단하게라도 하루에 있었던 일들을 적어두곤 해요. 그래서 며칠 전 일기를 다시 읽어봤는데 정말 이상한 거예요. 제 일기에는 오늘 은진이한테 안 쓰는 물건들 정리해서 팔라고 했다. 소희한테 용돈 줬다 이런 내용들이 적혀 있는 거예요. 분명히 제 글씨인데 전혀 기억이 안 나는 일들이었어요. 그 순간 정말 무서웠어요. 혹시 정말 제가 치매에 걸린 건 아닐까요? 제가 한 일을 제가 기억 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제 글씨가 맞긴 한데 평소 제가 쓰는 표현과는 좀 달랐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는 은진이라고 쓰는데 일기에는 은진이라고 되어 있었어요. 작은 차이지만 뭔가 어색했어요. 그래도 제 글씨니까 제가 쓴 게 맞겠죠. 아마 치매 초기 증상으로 표현이 좀 달라진 거겠지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기태와 함께 병원에 갔어요. 신경과에서 여러 가지 검사를 받았어요. 기억력 검사, 인지능력 검사, 뇌 MRI까지요. 검사를 받으면서도 계속 불안했어요. 혹시 정말 치매 진단이 나오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이 계속 들었거든요. 검사 결과는 일주일 후에 나온다고 했어요. 그 일주일이 정말 길게 느껴졌어요. 매일매일이 불안하고 초조했죠. 그런데 그 일주일 동안 또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어느 날 오후에 은진이가 어머니, 오늘 아침에 똑같은 말씀을 여러 번 하셨어요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그날 아침에 은진이와 별다른 대화를 나눈 기억이 없었어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어요. 정말 제가 모르는 사이에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래서 저는 한 가지 결심을 했어요. 제가 정말 이상한 행동을 하는지 직접 확인해 보기로 한 거예요. 요즘에는 작은 카메라도 많이 나온다고 하잖아요. 인터넷으로 몰래 카메라를 주문했어요. 며칠 후 카메라가 도착했는데 생각보다 정말 작더라고요. 이런 걸 집 안 곳곳에 설치해서 제가 정말 이상한 행동을 하는지 확인해 보려고 했어요. 카메라를 설치하는 게 쉽지 않았지만 유튜브 영상을 보면서 겨우 설치했어요. 거실 책장 뒤에 하나, 주방 선반 뒤에 하나, 제 방 옷장 위에 하나씩 설치했죠. 그리고 며칠 동안 기다렸어요. 혹시 제가 모르는 사이에 이상한 행동을 하는 모습이 녹화될까봐 불안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진실을 알고 싶었거든요. 일주일 후 병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검사 결과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기태와 함께 병원에 갔어요. 의사 선생님이 검사 결과를 설명해 주셨는데 정말 놀라운 결과였어요. 할머님 검사 결과상 치매나 인지장애의 징후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네 나이 또래에 비해서 인지 능력이 매우 좋은 편이에요. 저는 정말 안도했어요. 치매가 아니라니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그럼 선생님, 제가 최근에 깜빡하는 일들이 많다고 하는데 그건 뭘까요?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건망증일 수도 있고 아니면
스트레스나 다른 요인들 때문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병적인 수준은 아닙니다. 기태도 안도하는 표정이었어요. 다행이네요, 엄마. 걱정 많이 했는데. 병원에서 돌아와서 가족들에게 검사 결과를 알려줬어요. 모두 다행이라고 하면서 안도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의문이 남았어요. 치매가 아니라면 왜 모든 사람들이 제가 이상한 행동을 한다고 하는 걸까요? 그리고 제가 물건을 팔라고 했다는 것도 여전히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날 밤 몰래카메라에 녹화된 영상들을 확인해 보기로 했어요. 컴퓨터 사용법을 소희한테 배워놨거든요. 첫 번째 영상을 재생해 봤는데 처음에는 별다른 게 없었어요. 제가 평소처럼 청소하고 TV 보고 책 읽는 모습들이었죠. 그런데 두 번째 날 영상에서 이상한 장면이 나왔어요. 제가 외출한 사이에 누군가 집에 들어오는 거예요. 처음에는 누군지 몰랐는데 자세히 보니까 은진이었어요. 은진이가 제가 없는 사이에 집에 들어와서 뭔가를 하고 있었어요. 거실을 둘러보더니 찻장으로 가서 제 찻잔 세트를 꺼내는 거예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봉지에 담더라고요.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은진이가 정말 제 물건을 가져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 다음 영상에서는 더 충격적인 장면이 나왔어요. 은진이가 제 방에 들어와서 화장대 서랍을 열고 금반지를 꺼내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 시계도 가져가더라고요. 정말 믿을 수 없었어요. 며느리가 제 물건을 훔치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어요. 은진이가 제 일기장을 꺼내서 뭔가를 적고 있는 거예요. 카메라 화질이 좋지 않아서 정확히 뭘 적는지는 보이지 않았지만 분명히 제 일기장에 뭔가를 쓰고 있었어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제 일기에 적혀 있던 이상한 내용들, 그게 은진이가 쓴 거였구나. 그리고 마지막 영상에서는 정말 소름 끼치는 장면이 나왔어요. 은진이가 전화를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녹음된 거예요. 응, 시어머니 치매인 척하고 있어. 이렇게 하면 유품이라고 해도 아무도 의심 안 해. 물건들도 저렴하게 팔 수 있고. 빚 갚으려면 어쩔 수 없잖아. 시어머니가 뭔 소리를 해도 이미 동네에 소문이 퍼졌으니까 아무도 믿지 않을 거야. 저는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며느리가 저를 치매 환자로 만들어서 제 물건을 훔쳐 팔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제가 항변해도 아무도 믿지 않도록 미리 소문까지 퍼뜨린 거고요. 온몸이 떨렸어요.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무서움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제가 그렇게 믿고 아꼈던 며느리가 저를 이렇게 속이고 있었다니요. 그래서 저는 곧바로 기태에게 전화를 했어요. 기태야, 지금 당장 집에 와. 엄마가 니한테 보여줄 게 있어. 엄마, 무슨 일이에요? 이 시간에 갑자기. 그냥 와. 정말 중요한 일이야. 기태가 급하게 집에 왔어요. 저는 몰래카메라 영상을 기태에게 보여줬어요. 은진이가 제 물건을 가져가는 장면, 제 일기장에 뭔가를 쓰는 장면, 그리고 전화 통화 내용까지요. 기태는 영상을 보면서 점점 표정이 굳어지더라고요. 특히 전화 통화 내용을 들을 때는 정말 충격받은 표정이었어요. 이게 정말이에요, 엄마. 응, 기태야. 엄마가 거짓말할 이유가 있니? 은진이가 엄마를 속이고 있었어. 그때 마침 은진이가 돌아왔어요. 평소처럼 어머니, 다녀왔습니다 하고 인사를 하더라고요. 기태가 은진이를 불렀어요. 은진아, 여기 좀 와봐. 니한테 물어볼 게 있어. 은진이가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거실로 왔어요. 기태가 노트북을 켜서 영상을 보여줬어요. 은진이가 제 물건을 가져가는 장면이 나오자 은진이 얼굴이 하얗게 되더라고요. 이게 뭐니, 은진아? 은진이는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무릎을 꿇고 앉더니 울기 시작했어요.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은진아, 왜 이런 짓을 한 거야? 엄마를 치매라고 거짓말까지 하면서. 은진이가 눈물을 흘리면서 말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어쩔 수 없었다고. 뭐가 어쩔 수 없었다는 거야? 빚이, 빚이 너무 많아서 갚을 방법이 없었어요. 저는 정말 화가 났어요. 빚이 있다고 해서 시어머니 물건을 훔치고 치매라고 거짓말을 하는 게 당연한 일인가요? 은진아, 네가 빚이 있으면 우리한테 얘기했어야지. 왜 이런 방법을 생각했니? 말할 수 없었어요. 모두한테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어요. 기태도 정말 화가 난 표정이었어요. 은진아, 이게 말이 되니? 엄마를 치매라고 하고 물건까지 훔치고. 이게 사람이 할 짓이야? 은진이는 계속 울면서 사과했지만 저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어요. 그동안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혼란스러웠는지. 그 모든 게 은진이 때문이었던 거잖아요. 은진아, 니는 이제 우리 집에서 나가. 나는 니를 며느리로 인정할 수 없어. 어머니,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정말 잘못했어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젓었어요. 이런 배신은 용서할 수 없었거든요. 기태도 은진이에게 실망한 표정이었어요. 은진아, 일단 니는 친정에 가 있어. 우리 가족이 좀 정리할 시간이 필요해. 그날 밤 은진이는 짐을 싸서 친정으로 갔어요. 저와 기태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심각하게 얘기했어요. 엄마, 이혼해야 할까요? 기태야, 그건 네가 결정할 일이야. 하지만 엄마는 은진이를 다시 믿을 수 없을 것 같아. 정말 힘든 밤이었어요. 그동안 가족이라고 생각했던 사람한테 이렇게 배신당하다니.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안도감도 들었어요. 제가 치매가 아니라는 게 증명된 거니까요. 그리고 그동안의 모든 일들이 은진이의 거짓말이었다는 것도 밝혀졌고요. 다음 날 저는 동네 할머니들에게 진실을 말했어요. 몰래카메라 영상도 보여주면서 제가 치매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했죠. 할머니들도 정말 놀라워했어요. 아이고, 순떡아. 우리가 오해했구나. 정말 미안해. 그렇게 진실이 밝혀졌지만 가족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어요. 은진이는 여전히 친정에 있었고 기태는 이혼을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며칠 후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손녀 소희가 갑자기 집에 와서 저한테 무릎을 꿇는 거예요. 울면서요. 할머니, 정말 죄송해요. 다 제 잘못이에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소희가 왜 갑자기 이러는 거죠? 소희야, 왜 그러니? 무슨 일이야? 소희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말했어요. 할머니, 사실은 제가 엄마한테 부탁드린 거예요. 엄마가 할머니 물건을 판 건 다 저 때문이에요. 저는 정말 이해할 수 없었어요. 소희가 무슨 말을 하는 거죠? 소희야, 무슨 소리니? 천천히 얘기해봐. 소희가 한참을 울다가 말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사기를 당했어요. 온라인 투자 사기에 걸려서 돈을 다 잃었어요. 학자금 대출로 받은 돈, 아르바이트에서 모은 돈, 그리고 엄마 아빠 적금까지. 저는 머리가 띵해졌어요. 그래서 빚이 얼마인데? 2천만 원 정도 돼요. 저는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손녀가 20살 어린 나이에 그런 큰 돈을 빚지다니요. 그래서 은진이한테 부탁한 거니? 네. 아빠한테는 말할 수 없었어요.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엄마한테만 얘기했는데 엄마가 어떻게든 해결해 보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엄마가 할머니 물건을 팔기로 한 거예요. 소희가 계속 울면서 말했어요. 엄마가 처음에는 반대하셨어요. 할머니 물건을 어떻게 팔 수 있냐고. 하지만 제가 계속 부탁드리고 또 빚 독촉도 심해지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는 정말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분노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었거든요. 그럼 치매라고 한 것도, 그것도 제 아이디어였어요. 죄송해요, 할머니. 정말 죄송해요. 엄마는 끝까지 반대하셨는데 제가 우겨서.
할머니 물건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꼭 다시 사드리려고 했는데 그때 마침 은진이가 들어왔어요. 소희가 온 걸 알고 따라온 것 같았어요. 은진이도 무릎을 꿇고 앉더니 말했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정신이 나갔었어요. 소혜 일 때문에 너무 당황해서 순간 잘못 생각했어요. 은진아, 어머니를 치매라고 한 것도 물건을 판 것도 모든 게 제 잘못이에요. 소희가 부탁했다고 해서 변명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어머니께 그런 짓을 했다는 게 정말 부끄러워요. 은진이가 눈물을 흘리면서 계속 말했어요. 사실 저도 너무 무서웠어요. 기태 씨한테 얘기하면 소희가 미움받을까봐, 그리고 소의 미래가 망가질까봐. 그래서 혼자 해결하려고 했는데 정말 어리석었어요. 저는 정말 마음이 복잡했어요. 화도 나고 속상하기도 하고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기도 하고. 소희야, 네가 왜 그런 투자 사기에 걸렸니? 소희가 울먹이면서 대답했어요. 친구가 소개해줬어요. 정말 확실한 투자라고 몇 달만 하면 등록금 걱정 없을 거라고. 저도 아르바이트만으로는 힘들어서. 그래서 욕심을 냈어요. 그래서 적금까지 깼구나. 정말 죄송해요, 할머니. 처음에는 작은 돈으로 시작했는데 계속 더 투자하라고 해서. 그러다가 어느 순간 연락이 끊어진 거예요. 그제서야 사기인 걸 알았어요. 저는 한숨을 깊게 쉬었어요. 어린 손녀가 사기를 당한 것도 안쓰럽고 그걸 숨기려고 잘못된 방법을 선택한 것도 이해가 되었거든요. 소희야, 왜 처음부터 할머니한테 얘기하지 않았니? 할머니한테 실망받을까 봐요. 할머니가 항상 소희는 우리 가족의 희망이다라고 하셨는데 제가 이런 멍청하고 바보 같은 일을 저질렀다고 하면 얼마나 실망하실까 그게 두려웠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이 아팠어요. 손녀가 저를 실망시키지 않으려고 이런 고생을 했다니. 소희야, 할머니는 네가 실수해도 실망하지 않아. 오히려 혼자 고민하고 잘못된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했다는 게 더 속상해. 은진이도 말했어요. 어머니,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당신한테 이런 일을 알리면 소희가 혼날까봐, 그리고 저도 며느리로서 체면이 서지 않을까봐. 그래서 혼자 해결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정말 어리석었어요. 저는 그제서야 이해할 수 있었어요. 은진이도 소희도 모두 가족을 걱정하는 마음에서 나온 일이었다는 걸요. 물론 방법은 잘못됐지만요. 기태도 이 얘기를 듣고 나서 복잡한 표정을 지었어요. 소희야, 왜 아빠한테는 얘기 안 했니? 아빠, 죄송해요. 아빠가 저를 너무 자랑스러워 하셔서. 제가 이런 바보 같은 일을 했다고 하면 얼마나 실망하실까봐. 기태도 눈물을 글썽이더라고요. 소희야, 아빠는 네가 실수해도 사랑해. 오히려 혼자 끙끙 앓는 게 더 속상해.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우리 가족 모두가 서로를 사랑하고 걱정하는 마음은 똑같았다는 걸요. 다만 표현 방법이 잘못됐을 뿐이었어요.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그만 울어라, 다들. 이제 진실을 다 알았으니까 해결 방법을 생각해보자. 어머니, 정말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은진아, 용서 안 한다고 해서 달라질 게 있니? 이미 일어난 일이고 니들도 나쁜 마음으로 한 게 아니잖아. 저는 소희를 껴안으면서 말했어요. 소희야, 다음부터는 할머니한테 먼저 얘기해. 할머니가 뭐든 도와줄게. 돈이 급하면 할머니가 있잖아. 할머니. 그리고 은진아, 니도 마찬가지야. 앞으로는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 가족끼리 숨기지 말자. 은진이가 고개를 끄덕이면서 말했어요. 네, 어머니. 그리고 어머니 물건들 다시 찾아오겠어요. 중고마켓에서 산 사람들한테 연락해서. 아니야, 은진아. 네. 물건은 다시 사지 않아도 돼. 가족들이 모두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어머니, 하지만 어머니 소중한 물건들인데. 그래, 소중한 물건들이지. 하지만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게 있어.
저는 가족들을 바라보면서 말했어요. 우리 가족이 더 소중해. 물건은 다시 살 수 있지만 가족은 다시 만들 수 없잖아. 그 말을 듣고 가족들이 모두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할머니, 소희야, 그리고 은진아, 기태야. 이번 일로 할머니가 깨달은 게 있어. 진짜 치매는 기억을 잃는 게 아니라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을 잃는 거구나 하고. 그런데 우리는 모두 서로를 사랑하고 있잖아. 그럼 우리는 괜찮은 거야. 가족들이 서로를 껴안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그 순간 정말 따뜻했어요. 그 후로 며칠 동안 은진이가 정말 열심히 중고마켓을 뒤져서 제 물건들을 다시 찾아왔어요. 다행히 대부분의 물건들을 되찾을 수 있었어요. 어머니 찻잔 세트랑 금반지, 남편분 시계까지 다 찾아왔어요. 고생했구나, 은진아. 그런데 어머니, 이 기회에 집 정리 좀 하면 어떨까요? 안 쓰는 물건들도 많고. 저는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그래, 좋은 생각이네. 우리 같이 정리하자. 그래서 은진이와 함께 집안 정리를 시작했어요. 정말 오랫동안 안 쓴 물건들이 많더라고요. 특히 돌아가신 남편이 젊었을 때 강매당한 도자기들, 항아리들. 공간만 차지하고 있었어요. 어머니, 이런 것들은 정말 팔아도 될 것 같은데요. 그래, 은진아. 네 덕분에 집이 좀 더 넓어지겠구나. 함께 정리하면서 은진이와 많은 얘기를 나눴어요. 그동안 서로에 대해 모르고 있던 것들도 많았더라고요. 어머니, 사실 저도 며느리로서 어머니께 많이 부족했어요. 더 자주 안부도 묻고 말씀도 더 들어드려야 했는데. 은진아, 니는 충분히 잘했어. 나도 며느리인 네 입장을 더 이해해줬어야 했는데. 그렇게 서로 마음을 털어놓으니까 훨씬 가까워진 느낌이었어요. 소희도 이번 일을 계기로 많이 성숙해진 것 같았어요. 아르바이트를 더 열심히 하면서 빚을 갚으려고 노력하고 있고 무엇보다 가족들과 더 많은 대화를 나누게 됐어요. 할머니, 앞으로는 무슨 일이 있어도 꼭 할머니한테 먼저 얘기할게요. 그래, 소희야. 할머니가 항상 네 편이라는 거 잊지 마. 기태도 이번 일로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달은 것 같았어요. 엄마, 정말 죄송했어요. 엄마 말씀을 더 잘 들어드렸어야 했는데 성급하게 판단했어요. 기태야, 괜찮아. 니도 가족을 걱정하는 마음이었잖아. 그렇게 우리 가족은 다시 예전보다 더 가까워졌어요. 이번 일이 없었다면 서로에 대해 모르고 지냈을 것들을 알게 됐고 더 솔직하게 대화하게 됐어요. 몇 주 후 저는 동네 할머니들에게 이 모든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그래서 결국은 가족의 사랑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구나. 맞아요. 모두가 서로를 걱정하는 마음에서 나온 일이었어요. 할머니들도 감동했다고 하더라고요. 순덕아, 네가 정말 현명하게 처리했어. 나였으면 끝까지 화났을 텐데. 아니에요. 가족보다 소중한 게 어디 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이번 일이 오히려 우리 가족에게는 좋은 일이었던 것 같아요. 서로를 더 이해하게 됐고, 더 솔직해졌고, 더 가까워졌거든요. 물론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제가 치매라고 생각했을 때의 그 무서움, 며느리한테 배신당했다고 생각했을 때의 그 분노. 정말 견디기 힘들었어요. 하지만 결국 모든 게 사랑에서 비롯된 일이었다는 걸 알고 나니까 마음이 많이 편해졌어요. 요즘 저는 더 행복해요. 가족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더 많은 대화를 나누고 서로를 더 이해하려고 노력하거든요. 그리고 깨달았어요. 진정한 유품은 물건이 아니라 가족 간의 사랑이라는 걸요. 찻잔이나 반지보다 훨씬 소중한 건 우리가 서로를 아끼는 마음이에요. 감자씨,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처음에는 억울하고 화가 나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었는데 이렇게 사연을 정리해서 보내고 나니까 마음이 정말 편해졌어요. 그리고 이 사연을 듣는 분들께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가족 간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솔직하게 대화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서로를 걱정하는 마음에서 하는 일이라도
잘못된 방법이면 결국 더 큰 상처가 되거든요. 그리고 나이가 들어도 가족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물론 가끔 오해도 있고 갈등도 있지만 결국은 사랑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이 사연을 듣는 모든 분들이 가족과 함께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라요. 그리고 서로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자주 해주세요. 저도 이제 가족들에게 더 자주 사랑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감자씨,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마음이 많이 편해졌어요. 건강하시고 항상 행복하세요. 오늘의 사연도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감자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보내주세요. 그럼 다음 사연에서 만나요.